자, 다음은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문제. 오늘도 아까 일면 기사 때 뭐 몇 가지 기사 소개해 드렸죠. 뭐 계속 보도는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했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정호영, 오해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 딸 다른 학교 보내야 하나? 일단 오해는 살 수 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거죠. 일단 뭐 국민께 심려 끼쳐들어서 송구하다. 그리고 뭐 이제 만점 논란이 됐었잖아요. 딸 관련해서 뭐 이 구술 평가할 때. 근데 다른 고사실조도 만점 나왔다. 뭐 이게 특이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뭐 이 지역 인재 전형 뭐 이 부분도 질문이 났고요. 그게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나온 반응까지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편입학 과정은 공정하였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 딸들을 또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점도 또 좀 기자님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수가 있는데요. 예. 조국 전 장관 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교 출신 의대 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기사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 근데 이 논문이 한 유학생 석사 논문을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이게 또 다른 결로 가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그런데 그 논문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유학생 지도 교수가 공저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논문 자체가 또 이게 문제가 돼 버리네요. 근데 이 논문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를 했다. 여기 뭐 본문, 그림표 등 단순 번역, 출처 안 밝혀 연구윤리 위반. 그리고 10년간 학술지 논문을 한 35건 가운데 학부생 공동은 정 씨가 유일하다. 이 아들,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오늘 경향신문에 좀 있는데 이건 좀 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기자들 이 기사가 내용을 좀 전하면서 물어보겠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오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없다. 이건데 그 오해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왜 오해를 하는가? 그거는 곧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의대의 자녀들이 편입을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 불법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완강이 아니라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어디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하고 보면 최소한 이해 충돌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치기 법치주의자들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면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난 책임질 일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사회 상규상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안, 바로 그게 이해충돌 방지라는 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의식을 했느냐, 고려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유감스럽게도 정 후보자의 두 자식이 유일한 사례라는 거죠.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편입학에 그런가요, 지금?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라고 저는 뭐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나중에 알릴 텐데 일단 뭐 지금으로는 나오겠죠. 유일한 걸로 뭐 최근 보인다는 몇 거죠. 년이라는 전제가 붙을 수도 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일이라고 너무 강조를 드리면 너무 도드라집니다만 바로 예. 그런 점이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고 병원의 부원장으로 있을 때 편입을 과연 그 학교에 오는 게 맞을까? 블라인드 테스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그런데 아버지의 동료들이 이 평가자로 나서서 만점을 다 줬을까? 그리고 당시에 편입했을 때 점수 차이라는 게 아주 미미한 사실은 정도 굉장히 치열하겠죠, 경쟁이요. 였더라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예. 높았고 실제로 그 아들은 한 번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응시해서 됐다면서요. 예, 다른 전형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록 불법이나 위법인지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조국 장관을 들먹이는 공격하는 분들이 있죠. 예. 바로 이런 대목에 온 검찰이 나서서 조국 장관의 경우는 고소고발이 있기도 전에 자체 인지라는 명분으로 뭐 몇십 군데 압수수색과 함께 예. 탈탈 털었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검찰의 이런 사법잣대를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식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예. 공격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거를 당사자들이 고려를 했느냐? 그럼 그때는 넘어갔다면 예. 최소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직에 나서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바로 그 점에서 예. 이번에 장관 후보 18명 중에 보임된 몇몇 사람은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정호영 복지 후보, 그리고 권영세 통일 후보 이 네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와 너무나 오랜 기간에 예. 사적인 인연들이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당선인의 입에서 후보라고 나왔고 하루 전날 뭐 검증 동의서 제출해서 하루 동안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뜻을 거슬러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과연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예. 이건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이번에 지방선거의 영향, 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과연 이게 윤석열식의 예. 공정의 이중잣대 아니냐? 뭐 흔히 말하는 전 정권에게 덮어씌웠던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여파가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앞서 봤던 조선일보에서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오해 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이해 충돌.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규정된 이해 충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는 이해 충돌 이걸 떠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해라는 얘기를 후보자 스스로 한 것 같고요. 이 뒷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들, 딸 다른 학교 보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 만약에 경북대 의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편입학을 자녀들이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이겁니다, 지금. 뭐 그랬다면 문제는 안 됐겠죠. 어저께 만약에 정호영 예. 이분이 정말로 나는 죄가 없다. 예. 나는 아무 혐의도 없고 이런 오해 살 일도 없다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조국 수준의 수사를 내가 받겠다. 아, 해라. 수사해라. 예, 내 수사해서 해명이 되면 내가 청문회 하고 예. 그리고 장관에 취임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또 이제 감사 뭐 네, 이런 뭐 얘기 정도를 했거든요. 감사니 뭐 병역 관련은 그리고 진단 국회가 다시 받겠다 뭐 추천하는, 이런, 예. 제3의 병원에서 한번 하겠다 예. 뭐 그러는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정호영 이분은 정말 오해고 깨끗한 분이었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국 수준의 수사를 저는 입에 올렸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때 조국 당시 19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 조국 그 당시 지명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끝장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밤 늦게까지 진행이 네, 됐어요, 밤에, 그게. 밤에 거의 12시, 1시 이렇게까지 예. 했는데 나중에는 질문할 게 없어가지고 더 질문할 게 예. 없으시죠 해서 끝났는데 아. 거기서 뭐가 결론이 나왔습니까?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청문회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19년 예.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조국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조국 통증이 있는데 예.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정도의 그 설명을 가지고 정호영 이분 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국이라는 통증을 알았잖아요. 몇 년을 앓고 있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자회견 가지고 그래 이 정지명자는 정말 문제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국내에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예. 애시당초에 저는 정지명자가 장관직을 받지 않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공직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 당선인이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당선인한테 누가 될 수 있고 새 정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저는 뭐 혹시 다른 자리가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양지덕을 했더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을 텐데 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이건 부실 검증의 문제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사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의 잣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국민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잣대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거였는데 예. 바로 이 잣대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예. 곤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검증 관련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프 해명, 근데 감싸기, 임명 강행, 이게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일단 셀프 해명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위법이나 이런 거 없지 않는가? 약간 감싸기로 보이는 발언까지는 있었죠? 근데 다음 단계는 모르겠다는데 보니까 과거에 문 대통령 연상되는 윤 당선인. 이 기사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썼지만 굉장히 강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연상되는 윤 당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조국 사태와 의혹 대응이 판박이 아닌가? 여기 쭉 뭐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검증을 다루고 있어요. 당선인 팩트 확실해야 했지만 정호영 부실 검증론 확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선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 뭐 지인이라서 이거 검증을 꼼꼼하게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지명철의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인수위에서 설명을 좀 했어요. 잇따라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민 씨 이야기를 많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아마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학 병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했고 또 탄핵 이후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무슨 뭐 하루 만에 검증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이제 검증이 됐고 지금 정부에서도 검증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또 따로 검증을 또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한 거 아니다. 제대로 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최영철 편집위원. 윤 당선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뭐 지금 굉장히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최영철 편집위원은 경북 그 대구 쪽 분위기 좀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경북대입니다. 거기가 그쪽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정호영 예. 지금 후보자도 압니다. 예, 아는데 그리고 뭐 그쪽에 제 친구도 거기 경북대 의대 교수가 있고 알긴 한데 어쨌든 뭐 편드는 발언을 하기에는 제가 뭐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차이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은 처음에 지명되고 나서 예. 여러 가지 제보가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예를 예. 들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는 최성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그 나 표창장 본 적 없다. 뭐 이런 그 직접적인 진술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는데 지금 정호영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게 진술을 해주는 사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정호영 그 후보자께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문제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왜 수능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좀 뭐 최근에 정시 비율 높이자고 계속 이러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시를 엄청나게 비율을 높여서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갖고 학생 내 맘대로 뽑을래. 예.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는 성숙된 사회에 아직 우리나라가 도달을 못했다는 거죠. 수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글라스를 보고 색안경을 끼고 입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는 아직 아무 국민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아무리 우리가 애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는 사회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새도록 기자회견을 한다 한들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 뭐 떠들고 많은 논리를 갖고 예. 많은 것을 뭐 증거들을 갖고 얘기한다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설명을 한들 무엇이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우리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예. 객관식 시험을 쳐서 99점을 맞았어. 저 친구 떨어진 친구는 91점을 맞았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OMR 카드 점을 써서. 예. 그런데 뭐 구술 시험을 치고 교수님께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정서적인 감만을 한다면 후보자께서 조금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한다면 예. 정 후보자께서 조금 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 사회의 저간 사정을 이해하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뭐 결론은 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여러 보수 언론도 예.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결같은 목소리로 좀 이해하기 예. 어렵다는 반응이 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억울하도 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입시를 바라보는 인식 이런 걸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육, 특히 입시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다음 만평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위에 있죠. 어른인데요. 뭐가 어른거린다. 근데 여기 보면 후보자 이렇게 서 있고 뒤에 그림자가 봤는데 이 그림자가 누굽니까? 검찰은 뭐하니라고 딱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께요. 사실은 이 입시 문제에 젊은 층이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30 세대입니다. 사실 특히 2030 남성들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거든요. 이게 자칫 좀 뭔가 자극을 주거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기사의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윤석열 당선자, 이 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큰 어떤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조국 사태하고 정확하게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뭐 편을 좀 들어주고 싶지만 너무 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편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아까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 그 논문의 어떤 부정 또는 부실 이런 것들이 또 입증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편입학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입학 과정에 또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또 이런 예. 것들도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이제 다분해 보입니다. 특히 특별 전형을 이 이제 자녀들의 편입 바로 직전에 신설했다. 예. 이런 것들의 사정이 정황이 굉장히 안 좋은 정황이에요. 의심을 사기에 예. 충분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착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부터 예. 해서 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점점 저는 정립해가고 있는 중이다, 확립해가고 있는 예. 중이다, 선진국 수준으로요. 어. 그런데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보자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 특별 예. 전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 병원에서 예. 그 의대에서 어떠한 관계자로 있었고 예. 그런데 자녀가 의시를 했다. 이것은 만약에 이걸 스크린을 하고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때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요. 아. 그리고 적어도요. 병원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급 장관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가 예.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런 고위공직자에 오르려는 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살아오셨다.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예. 이 문제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팩트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것이 의혹 수준이지만 예. 팩트가 뭔지는 수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아. 네, 수사를 받으라는 거. 근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이 되어 계시면 그 임명을 강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정이라는 브랜드로 대통령까지 오신 윤석열 당선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앞으로 예. 정권을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큰 저는 힘을 빼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 이것을 그 리스크를 예. 감수할 만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상황을 또 지방선거하고 연결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뭐 이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정역풍 우려. 윤석열 당선인에도 뭔가를 전달했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윤석 대표가 논란 사항 덜어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위에서 청문 대응 논의한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의 소속으로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사에 따르면 뭔가 당선인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걱정된다라는 걸 아마 전달한 것 같아요. 이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어떻게 좀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영향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예. 이번에 지방선거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 대개의 전례와 비교를 해보면 새 정부를 밀어주는 쪽으로 통상은 그렇죠. 통상이. 대개 분위기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이런 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 이 새롭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광역 기준으로 17개 중에 뭐 상당수를 장악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한 반반 정도 됐다. 그러면
출발하자마자부터 오히려 이제 예. 그때부터 뭐 급격하게 아. 뭐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유를 찾아보자. 왜 그랬을까? 예.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뭐 이런 또 나중에 것들 또 이런 뭐 거 아니냐는 얘기가 소환이 된다는 되겠죠. 거네요. 그러나 이제 뭐 인수위에 대한 평가, 지금 뭐 예. 3주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거 따져 보면 아까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지금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집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정부니까 뭔가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 뭐 국정 과제 예. 이런 거 아쉬워하는지 빨리 가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